계양산 롯데 소유 땅이 논란입니다. 시민공원이 아닌 기업의 수목원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 문제 제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친목회를 만들어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올가을 개최를 앞둔 지역의 대표 축제들이 비대면으로 치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 축제인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는 10월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내 각종 행사와 축제가 전면 취소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막을 내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역시 비대면으로 이어졌는데요. 올가을 문을 여는 우리 지역 대표 축제들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영화인들의 레드카펫 행사가 단연 눈길을 끌었던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지난해 관람객 15만 명이 몰리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결정되면서 행사 기간은 줄었고 예년에 비해 초청 작품도 100여 편가량 줄었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화를 감상한 관객은 2만 6천여 명을 넘어서며 전체 관객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오프라인 관객 9천여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또 영화제를 통한 코로나19 확진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흥행과 방역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지만 무난했다는 평가입니다. 개막식부터 하이브리드로 시작해서 폐막 파티까지 하이브리드로 잘 끝냈어요. 온라인이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구나라고 하는 지점들을 발견하게 돼서 앞으로 저희 영화제는 멀티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그런 영화제로. 올 하반기 부천에서는 대규모 문화축제가 연이어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매니아층 관객에 국한한 장르인 만화 등이 온라인에서 얼마나 흥행할 수 있느냐가 과제. 축제 기간을 연장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약 4일에서 5일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면서 9월 19일을 시작으로 27일까지 9일 동안 개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축제가 진행이 되면 기존 축제보다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계신데요. 저희는 오히려 온라인으로 축제를 진행하면서 다른 해외 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고. 사상 첫 비대면 영화제가 무사히 막내린 가운데 온라인 방식을 택한 또 다른 부천 대표 축제들의 성공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인천의 진산, 계양산, 인천시는 이 계양산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민단체가 인천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천시가 시민공원이 아닌 특정 기업의 수목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취재기자와 짚어봅니다.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지적한 부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모임이죠. 인천 시민사회단체 연대가 최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내용을 좀 보면 인천시는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계양산 시민자연공원을 즉각 추진하라. 시민들이 지켜낸 계양산을 재벌가의 돈벌이장으로 검토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계양산 일부가 그 롯데 측의 소유인 것은 이미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시민단체 연대는 인천시가 계양산 시민공원 조성의 한 틀을 롯데 수목원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해보면 롯데가 계양산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고 시가 반대를 했습니다. 2018년 인천시가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를 했고 계양산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걸 약속했는데 지금 롯데 수목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근거는 뭐예요? 네, 이제 지난 6월 작성된 인천시의 한 검토 보고서가 발단이 됐습니다. 네. 그 송영길 국회의원 공약사항, 계양산 수목원 유치 관련 검토 보고라는 이런 내용의 문건인데요. 네. 앞서 21대 총선에서 송영길 국회의원이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부지를 수목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 보고서에는 그 롯데 소유의 계양산 토지
166만 7천 제곱미터를 그 수목원으로 조성했을 때 필요한 사업비와 그 필요한 행정 절차를 담고 있거든요. 특히 조성 시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문건에 적혀 있는데요. 네. 문건을 확인한 시민사회 단체는 인천시가 롯데 수목원을 구상하는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목원이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반길 것 같은데 얼핏 생각해 봤을 때요. 시민사회가 이렇게 반발하는 게 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첫 번째로는 롯데 수목원을 조성했을 때 그 계양산이 롯데의 수익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인천시의 검토 문서에는 롯데 소유의 계양산 부지의 토지 가격을 약 1,500억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지난 2018년 시민공원 조성을 추진했을 당시에 시민사회 단체가 롯데의 그 부지를 그 가격을 예상했던 바가 있는데 이때 가격이 약 600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 문건에 나와 있는 액수보다는 2배를 2배가 살짝 넘네요. 넘죠. 네. 문건에는 토지 보상비를 현 공시지가의 3배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 롯데에서 자체적으로 수목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입장료 등 이제 수익 사업을 벌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이 주인인 시민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민에게 모두 열려 있는 이런 계양산 시민공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시민공원을 조성하는데 가장 기본은 시민사회와 협의, 논의를 거치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거든요. 네. 수기 과정인데 이는 인천시가 지난 2018년에 시민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약속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시민사회와 어떠한 논의나 합의도 없이 수목원을 검토한다는 것은 인천시가 앞서 밝힌 약속과도 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주희 인천시민사회단체 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계양산 골프장을 계획을 폐지시키고 계양산 시민자연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양산 시민자연공원을 조성할 때 어쨌든 시민사회든 시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송영길 의원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발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인천시가 그대로 검토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단체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인천시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천시의 입장은 절대 롯데 수목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입니다. 네. 그 송영길 의원의 이제 공약이었잖아요.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때문에 만약 이런 제안이 돌아온다면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는 겁니다. 롯데 수목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확인 차원이었다는 거죠. 네. 특히 당연히 계양산 시민공원 조성 계획은 앞으로도 지역 시민사회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인천시가 지난 2018년 계양산 골프장 문제를 매듭 짓고 계양산 시민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이에 대해 활발한 지역사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같은데요. 계양산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논의가 앞으로는 보다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부천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부천페이가 사용액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재천 부천시 생활경제과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천페이가 올해 대단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좀 분석해 볼까요? 그 수치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올해 우리가 당초 목표액이 발행액이 약 한 40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7월 말 현재 저희가 발행액이 1,250억이 넘었어요. 이 중에서 사용액이 1,092억으로 그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로 발행이 됐고 사용액도 증액이 됐죠.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코로나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런 정책 자금이라든지 정책 발행이 늘어남으로 해서 확대된 것도 있지만 일반 판매율에서도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부천페이 사용 내역도 좀 분석을 해볼까요? 그 사용처를 저희가 그 데이터를 쭉 뽑아보면요. 대부분 일단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일반 음식점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이나 슈퍼, 정육점 이렇게 등으로 나타났고요.
사용처가 그렇고 또 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그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30대, 20대 이하, 그 다음이 50대, 그 다음 60대 이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인센티브로 운영하고 있죠.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리 부천시에서는 당초에는 그 인센티브가 부천페이에 대한 사용 인센티브가 당초에는 6% 지급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명절이 낀 9월하고 1월에는 10%고 그 나머지 10달은 6% 계획이었었는데 1월 달부터 1월에 그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확대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3월부터 7월까지가 인센티브를 10%, 6%에서 10%로 확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7월 말까지는 끝난 이후에는 그 우리 부천시 예산도 인센티브 예산이 다 소진돼서 소진된 상태에서 지금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에서 8월분, 9월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월, 9월까지도 10%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대한 거는 10월달, 11월, 12월은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경기 동향을 보면서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부천페이 신청 또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우리 그 부천페이 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지금 7월 30일, 7월 말 현재로 보면 약 한 23만 매가 발행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 부천시 인구의 약 한 28%가 되는데 23만 명이면 앞으로도 더 뭐 지금까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발매가 된 것 같고 지금처럼 많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미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부천페이를 시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상으로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경기 지역 화폐 스마트폰으로 경기 지역 화폐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프라인으로는 그 우리 그 부천시 관내에 11개의 농협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 중앙농협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된 이후에 지역화폐 활성화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천페이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우리 그 지역화폐가 우리 그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인 시민과 또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모두가 그 운영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 부천페이를 사용함으로써 인센티브가 그만큼 발생을 해서 온라인으로 가는 소비 패턴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 오프라인 쪽에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증가하고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선순환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소비자는 물론이고 우리 소상공인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제 정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계속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재천 부천시 생활경제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친목회를 만들어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경기도 특사경의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아파트를 허위 매물이라고 거짓 신고한 집주인들도 적발되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특별사법경찰단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친목회를 구성하고 부동산 매물을 독점하다시피 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신규 회원 가입을 제한한 채 회원들에게만 매물을 공유했습니다.
비회원과는 공동 중개를 거부하고 영업도 방해했습니다. 제가 계약하고 이제 잠금날 당연히 참여를 해야 제가 그 잠금날 2시에 딱 만나기 위해서 손을 만나긴 했는데 하루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보내라 돼. 너도 무슨 잠금을 하고 있나? 거래 누가 하라고 그랬어? 이런 식.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가격을 담합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싼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면 허위 매물로 신고해 거래를 방해했습니다. 허위 매물로 신고를 받은 12곳의 중개업소들이 부동산 광고를 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허위 매물 신고를 당하게 되면 광고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고요. 다른 광고를 하고 싶어도 그 물건이 허위 매물이 아님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광고라든지 다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부정 청약자들도 적발됐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사서 되파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청약 통장 매도인은 5,500만 원을, 중간 브로커는 1,000만 원의 소개 비용을 챙겼습니다. 분양권을 산 매수인은 분양권을 되팔아 8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10대 1 이상으로 높았던 아파트 2만 3천여 세대에 대하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위장 전입 등을 통한 부정 청약이 있는지 이미 지난 1월에 수사를 착수하여 현재 혐의자에 대하여 영장 청구 등 수사 중에 있으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 담합 11명과 부정 청약 22명,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 35명 등 모두 80명을 입건하고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부동산 거래 허가 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도심 빗길에서 시내버스가 앞서 정차 중이던 다른 시내버스를 추돌해 승객 7명이 다쳤습니다. 5일 오전 8시 40분쯤 부천시 옥길동에서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앞서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정차 중이던 버스에 탑승한 기사와 승객 등 7명이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뒤에 오던 버스가 빗길에 급정거하다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 강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학원 강사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무직이라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학원 강사의 거짓 진술에 방역당국은 방역 대상 확인에 혼란을 겪었고 결국 집단 감염으로 확산됐습니다. 인천시는 거짓 진술로 방역체계 혼란을 야기한 혐의로 이 학원 강사를 고발했습니다.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호우시에는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실내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은 자제하고 기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골을 점검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마시고 홍수가 예상되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수돗물이나 저장식 수도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기상예보를 보며 산사태주의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산지 근처 주택은 배수로 등을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에서는 등산이나 캠핑 등을 자제해야 합니다.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 산지와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는 저속 운전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지금까지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